겨울 이적 시장의 열기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를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이적 시장의 소문이 아닌 실제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는 중대한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의 중요한 일원이 된 다이어를 판매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다이어는 자신의 기여로 토트넘에서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팀 상황과 반대 벤과 같은 젊은 재능들의 등장을 고려할 때 토트넘은 전략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반대 벤의 회복 상황에 관계없이 1월에 다이어를 팔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는 긴급히 다이어를 팔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토트넘은 다이어의 적절한 대체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실제로 팀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될 것인지입니다. 다이어가 떠나면 토트넘은 그의 질과 경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팀 내 젊은 재능들이 성장하고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열어줍니다. 한편 다이어를 영입하려는 바이에른 뮌헨의 관심은 그의 기술과 경기력에 대한 명확한 인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이어의 이적 시장 가치를 높이고 토트넘이 매력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를 판매하는 것은 토트넘에게 대담한 행동이지만 신중한 계산이 담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을 재구성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숨겨진 위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이 결정이 토트넘을 어디로 이끌지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 장거리 소집도 김민재에게 부담이다. 독일 스포르트 1은 김민재는 서울에서 싱가포르전을 치르고 2000km 떨어진 중국전에 임한다. 몇 시간 뒤 그는 독일 쾰른으로 돌아와 경기를 치러야 한다. 모든 이동거리를 더하면 2만 km가 넘는다고 걱정했다. 결정적으로 김민재는 내년 1월부터 뮌헨에서 자리를 비운다. 김민재가 1월 12일에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김민재는 2월 10일까지 독일 무대에 출전할 수 없다. 가뜩이나 선수가 모자란 뮌헨은 비상이 걸렸다. 바바리안 풋볼은 1월 이적 시장에서 뮌헨은 목숨 걸고 영입을 해야 한다. 센터백 김민재가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때문이다. 공격수 에릭 막심 추포모팅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뮌헨은 센터백 영입에 착수했다. 공교롭게 영입 대상은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있는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다. 다이어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에게 밀려 벤치 신세로 전락했다. 울버햄튼전에서 로메로의 징계와 반더벤의 부상으로 다이어에게 기회가 돌아갔다. 하지만 오랜만에 선발 출전서 다이어는 인상적이지 못했다. 토트넘은 울버햄튼에 1대2로 패했다. 국보 손흥민 30일 토트넘의 부상 소식에 토트넘 팬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차전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크게 이겼다. 한국은 2차 예선 C조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21일 중국과 2차전을 치른다. 경기 내용은 무난한 대승이었다. 전반 44분 이강인의 도움과 조규성의 첫 골을 시작으로 후반 4분 황희찬, 후반 18분 손흥민의 추가골이 줄줄이 터졌다. 교체로 들어간 황의조도 페널티킥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40분 마무리골까지 넣은 이강인은 한 골, 1도움으로 빛났다. 유일한 오점은 클린스만의 선수단 관리와 운영이었다. 후반 18분 손흥민의 세 번째 골이 터지면서 한국이 3대0으로 달아나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쯤 되면 핵심 전력이자 소속팀에서 매 경기 풀타임을 뛰는 손흥민과 김민재는 앞으로 경기를 위해 휴식을 주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클린스만의 생각은 달랐다. 후반 20분 이기재, 조규성, 이재성을 빼고 김진수, 황의조, 정우영을 투입했다. 5분 뒤에는 황희찬과 황인범을 빼고 오현규와 이수민을 넣었다. 공격수와 미드필드진을 바꿔서 더 많은 골을 노리겠다는 공격적인 교체였다. 결국 사달이 났다. 손흥민은 4대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막판 샤흐 샤히란의 거친 반칙에 쓰러졌다. 무릎을 세게 걷어차인 그는 한동안 경기장 위에 누워 고통을 호소했다. 손흥민이 크게 넘어졌고 심하게 고통을 호소했다. 자칫 중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손흥민은 잠시 후 일어나 무사히 풀타임을 뛰고 경기를 마쳤다.
만에 하나라도 손흥민이 크게 다쳤다면 싱가포르 선수보다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지 못한 100% 클린스만 책임이었다. 손흥민의 부상 소식은 영국에도 알려졌다. 풋볼 런던 등 현지 매체가 손흥민의 부상 소식을 발빠르게 타전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한국 대표팀 경기서 골을 넣었다. 하지만 그는 태클에 쓰러졌고 부상 치료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의 교체 카드 소진으로 손흥민은 끝까지 뛰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 팬들은 난리가 났다. 팬들은 소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와 클린스만은 왜 손을 빼지 않았지? 소니가 다음 경기는 벤치에서 쉬어야 한다. 가뜩이나 토트넘 부상자로 큰일 났는데 이제 소니까지 다쳤냐? 며 망연자실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지금은 괜찮다. 사실 경기장에서 오래 누워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살짝 발에 감각이 없었다. 나 하나 아프다고 경기를 포기할 순 없다. 정말 못 뛰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뛸 수 있는 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팬들을 안심시켰다.